안녕하세요. 이번엔 14번 영조물 책임이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A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를 운행하던 중 도로에 방치된 낙하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고 이를 이유로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한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이죠. 국가배상법 5조에 관한 문제죠. 판례의 밭입니다. 판례의 밭. 논리적으로 정리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교과서가 그렇게 쓰여 있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드립다 또 하나하나 테마가 나올 때마다 판례를 정리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요. 이번 시간엔 그걸 조금 줄여보도록 하죠. 어떻게 되는지 논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을 통해서 설명할게요. 왜냐면 뭐 정리하려 했던 양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봐야 답도 안 나오는 문제라서 간략하게 정리할 테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을 따라오면서 정리하시고, 정리가 안 되신 분은 가지고 있는 교과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갖고 있는 뭐 강사님 책이든 뭐 교수님 책이든. 근데 또 그런 게 있죠. 교수님 책 중에서도 장황하게 쉽게 얘기해서 장황하게 자세하게 써있는 책도 있는 반면 또 그걸 요약해서 쓰시는 책이 있고, 또 강사책은 또 그걸 또 요약해서 여러 가지 책을 짬뽕해서 섞죠. 다른 교수님 걸 호환 앞에서 단거나 형태로 그저 또 판례 집어넣고 그러니까 굉장히 핵심 키워드 위주로 짧게 돼 있어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어느 부분은 쉽게 얘기하면 교수님 책들이 강점이 있어요. 약점도 있고, 어떤 교수님 책은 이 부분이 참 잘 정리되어 있어요. 테마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으면서 아주 간단하게 핵심 키워드로 딱딱딱딱 맥락에 맞게 적혀있는 책이 있는 반면, 또 그런 책을 어느 부분 가면 들에겐 값이죠. 왜 교수님들이 책을 쓸 때 자기가 알고 쓰진 않거든요. 그리고 어느 교수님도 모든 테마에 대해서 다 자기가 연구한 논문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결국은 참조잖아요. 참조. 외국 책을 베끼든 우리나라 책을 베끼든 자기 참조잖아요. 근데 모든 테마를 자기가 어떤 사고의 숙성을 통해서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답답해요. 그래서 저는 또 하나 문제점 중에 하나가 교수님들이 조루예요. 조루. 돌아가신 저희 교수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45세부터 50세가 넘으면 연구를 잘 안 하세요, 교수님들이. 그리고 책을 써도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경제적 문제 팔리는 책을 쓰니까 수험서를 써요, 수험서. 그러면 이제 또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논문집들을 내죠, 그죠? 근데 또 그게 안 팔려, 안 봐. 그럼 강사들이나 봐야 되는데 강사도 그걸 또 안 봐. 또 봐도 이해를 잘 못해. 왜? 행정법적 이해가 짧거든요, 강사들이. 그러니까 어떤 강사 강의를 유튜브에서 가끔 짧게 보면 모르고 강의를 해. 교수님 책 봤던 책도 몰라. 그냥 외워서 얘기해. 그죠?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이 강의를 하는 이유가 전체 테마를 안 다루고 문제 중심으로 봐서 문제를 풀기 위한 이 키워드 맥락들, 전체적인 책의 그림들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길게 안 쓰는 이유는 교수님들이 연구하신 책들을 제가 베끼긴 싫어요. 그래서 그런 거고, 왜냐면 저는 도둑질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한때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저는 그렇게 살지 말자. 비록 가난할지라도 그런 생각해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질문 1번. 대충 이런 거 이제 보통 준사례라 그래요. 준사례. 그래서 이걸 이제 사시 보시면, 사시나 행시 보시면 2-1 또는 2-2 또는 제3문 형태로 이제 쓰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하나하나 어느 테마들, 관점들을 하나씩 이제 지문화 시킨 거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지방자치단체 도로에 권한 없이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 A 지방자치의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 자, 이거 뭐하고 관련돼요, 여러분들?
물론 판례가 있어요. 그죠? 판례 있잖아요. 제가 써놨잖아요. 빨간색으로 여기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자, 이건 국가배송법 5조죠? 영조물이죠? 그럼 그 영조물을 어떻게 해석해요? 그죠? 원래는 이게 일본에서 건너온 건데 공작물이죠. 공작물. 공작물이었어요. 공작물. 게 우리식으로 예금 뒤에 나오겠지만 이번에 756조를 이제 국가 공작물이라 한 거죠. 그걸 이제 독일에서는 안슈탈트라고 했는데 일본 사람들이 그걸 영조물로 번역한 거죠. 근데 영조물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인적 물적 결합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또 나와요.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인적 요소, 물적 요소를 필요로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공작물에 대한 책임이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이건 물적 요소만 갖고 평가하는 거거든. 그죠? 근데 이제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요? 곡물이라고 해석하잖아요. 근데 곡물이란 개념이 뭐예요?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적 요소가 뭐예요? 공무원이죠. 물적 요소가 뭐세요? 곡물이죠. 이거로 인한 손해배상 관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들은 국가가 부담한다. 이게 이제 국가배상법 불법행위 책임의 기본적인 스토리잖아요. 그래서 인적 요소에 대한 개념은 국가배상법 2조에서 처리하고, 그리고 이제 29조에 있죠. 물적 요소의 개념은 없어요. 헌법에. 그래서 5조의 법적지위가 헌법적지위냐 아니면 법률적 지위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럼 5조가 없으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민법으로 해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해되실 거고. 그러면 곡물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곡물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소유권이 반드시 필요하냐, 곡물에. 근데 우리나라는 꼭 곡물이 국가나 지방자치 행정 주체의 소유물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소유권이 있을 필요는 없고 뭐만 있으면 돼요? 관리권이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관리권. 권한이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권한. 그죠? 권한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권한. 법적 권한. 그죠? 근데 권한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권한이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사실적 관리가 필요하냐. 그럴 때도 곡물성을 인정할 수 있을 거냐. 이 논의가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이 판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즉, 국가배상법 5조의 공용 영점으로 뭐예요? 곡물이다. 그럼 곡물은 소유권을 넘어서 관리권이다. 관리권은 법적 권리뿐만 아니라 사실적 권리도 포함한다. 땡! 그럼 되지. 판례 외울 필요도 없지.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그런 사고방식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이해되셨어요? 저는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제 원래 행정법은. 좀 더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시키고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보는 거예요. 판례를 드립다 외운다고 문제가 되는 게 그 많은 판례를 언제 외울 거예요. 그죠? 언제 제가 여러분과 직접 만나서 강의할 기회가 있으면 더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2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1번 문제는 영조물에 관한 개념의 범위죠. 개념 확정에 관한 범위인 거고, 2번은 보세요. 설치 관리 하자 있는지 여부는 용도의 통상 가치 안전성을 갖춘 여부 결정된다. 그거죠. 이것도 쉬운 문제예요. 쉬운 문제인데 일본 걸 그대로 베낀 거예요. 이게 우리 5조는. 그래서 제 일본 것도 써놨잖아요. 일본 국방법 2조 똑같잖아요. 그죠? 그 758, 미안해요. 법조 문제 750 공작물 책임에서 연유한 거예요. 이걸. 자, 그러면 이제 공작물 책임이잖아요. 이게 인적 책임이 아니라 물적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 물적 책임은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냐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원래는 영조물이 곡물인 거고, 설치 관리행위 있고, 하자가 있고, 영조물 하자가 손해 발생해서, 손해배상해서 면책사 이경환형이란 말이에요. 근데, 물적 하자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생각했던 개념들이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건 결과 책임 형태로 처리하자. 즉, 손해의 결과가 나오면 무조건 배상해주는 형태로 가자. 이게 결과 책임 방식이에요. 아니다. 지금 현대 책임 쉽게해서 법적 책임의 방식은 결과 책임이 아니라 행위 책임이다.
라는 방식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다? 책임 요소로서 고의과실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물적 책임에서 문제가 고의과실로 와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겨? 책임 요소에서 면책이 발생하잖아요. 면책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즉 58조 보시면 어떻게 돼요? 점유자가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는 그 소유가 손해, 이런 게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국민을 보호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보호 범위가 작아져. 그래서는 안 되겠다. 보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럼 원래 결과 책임 형태로 가야 돼.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돼?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겠다는 거지. 무과실 책임인 거지. 근데 문제가 생기지. 왜? 현대 법학이 발전하면서 결국 무슨 책임이어야 돼? 결과 책임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범위가 너무 높잖아.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어떻게 돼? 국가가 배상하니까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와? 세금에서 나오잖아. 이해돼요 이제? 그러니까 무과실 책임에서, 근데 그게 결과 책임은 아니어야 되죠. 그래서 무슨 책임이라 불러? 상태 책임, 위험 책임이라 부르잖아 여기. 그죠? 뭘로 바뀌어 이제 그게? 상태 책임이라고 교수님 책들에 써있잖아. 결과 책임 우리가 법적 발전 방향에서 벗어나려고 했거든. 근데 무과실 책임을 유지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고의과실은 어떤 요소로 바뀌어? 우리가 행위 책임이니까. 여러분 보셨잖아. 고의과실은 면책 사유로 빠지잖아. 면책 사유로. 그 면책 사유가 뭐예요? 고의과실에 예견 가능성, 회피 가능성이잖아. 그죠? 이제 그건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또 왜 그렇게 설명을 하냐면, 자, 왜 무과실 책임을 생각하냐면 말씀해 드릴게. 원래 영조물이나 공부는 기본적인 사고방식이 뭐예요? 이용자 중심의 사고라고. 이용자. 영조물도 그래서 이용자 중심이라고 말했잖아. 그리고 영조물 원래 개념, 인적 개념과 물적 개념이 있으니까, 물적 개념은 상태 책임, 그죠? 하자의 개념인 거고, 인적 개념은 고의과실일 거잖아요. 그죠? 발생의 기여도. 자, 근데 이용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무한한 책임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이용자. 제3자에는 어떻게 돼? 제3자에는. 제3자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을 줘? 그럼 일반적 책임이 돼버리는데? 이용자는 구체적 관리관계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제3자면 어떻게 돼?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면 무한 책임이 인정되잖아. 근데 줄여보자는 거예요. 줄여보자는 거예요. 또 하나는 상태 책임과 무과실 책임들을 관철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제3의 요소, 여기서는 자연적 요소예요. 제3의 요소, 제3자의 요소, 제3의 요소로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을 안 져. 책임을 못 지우게 돼. 특히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점이 생겨. 그럼 그거를 책임법에 넣고 싶거든. 그래서 면책 사유에 낳고 있던 고의과실들은 어떻게 돼? 책임 성립으로 끌고 와야 되죠. 그게 주관설이에요. 여러분들 책에 보면 주관설. 근데 고의과실이라고 얘기하면 다르잖아. 왜? 그걸 가져와 버리면 무과실 책임인데 과실 책임으로 바뀌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주관적 책임인 고의과실을 뭐라 해야 돼? 객관화시켜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안전의무란 말이야, 안전의무. 보호의무. 이해돼요? 그렇게 가져오는 거라고. 그게 주관설인 거고, 객관설을 유지하자. 이제 일본의 기본적인 세 가지 판례의 특징이 있어요. 영조물 책임에서. 우리 그걸 갖고 왔기 때문에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기면 고의과실의 유무, 고의과실을 어떻게 평가할 건지 이런 부분은 없어. 왜? 무과실 책임지기를 관찰하니까. 이게 절대 원칙이야, 절대 원칙. 일본 판례들의. 우리나라 판례도 기본적인 원칙이 어떻게 돼? 무과실 책임주의야. 기본적으로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겠다는 사고야. 기본적인 패턴. 근데 제3자가 끼게 되면 어떻게 돼? 제3의 요소가 끼게 되면, 또 제3자에 대한 보호는, 특히 이제 그게 여러분들 기능적 하자라고 그래서 공황이 나오잖아.
공항의 소음으로 인근 주민에 대한 피해는 이용자에 대한 피해, 제3자에 대한 피해. 제3자에 대한 피해지. 그럼 불법행위잖아. 똑같지. 물론 물적 하자지만 결국은 제3자에 대한 피해는 불법행위 책임이야. 직무행위하고 틀리지가 않은 게 고의가시 끌고 들어오지. 이해돼요? 이용자에 한해서는 문제가 되기 시작한다고. 그럼 이용자에 대해서는 절대적 무과실 책임이라고 그랬잖아. 도로. 그죠? 상관없겠죠? 근데 도로의 하자의 발생 원인이 제3자에 기인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3자에 기인하면. 자연재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로 판례 나오잖아. 지금 이 케이스에서도 뭐 있어요? 우레당 도로에 방치된 낙하물이야. 그죠? 방치란 표현을 일단 놔두고 도로에 낙하물이 떨어졌어. 그걸 누가 했어? 제3자가 했잖아. 그죠? 그럼 그게 도로의 하자야? 이게 개념이 생긴 거라고. 그 순간 방치되어 있던 상태, 그 순간을 지점으로 하면 어떻게 돼? 하자가 있는 거지. 그죠? 근데 설치 관리,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 언제까지 치워야 돼, 저걸? 범위가 무한히 확대된단 말이야. 그리고 어떻게 돼? 여러분들, 그러면, 봐봐. 그럼 하자가 없게, 안전성에 결여가 없게 하려면 어떻게 돼? 그 비용을 누가 감당할 거야? 그치? 엄청난 경제적 부담감이 생긴다. 국가가 인적 요소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 주의 의무 위반이란 주관 설정 요소가 필요한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자연재해로 인한 케이스들. 그죠?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객관설과 주관설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 스토리는 이거라고, 이거. 그래서 하자가 뭐다? 하자는 기본적으로 상태 책임에 쓰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의 결여. 그죠? 갖추지 못한 상태. 이해되세요? 그걸 하자라고 본단 말이에요. 근데 객관설에 의하면 고의과실은 면책사유 부분으로 넘어가거든. 근데 주관설은 그걸 어떻게 돼? 안으로 끌어들어오고 싶은 거야. 왜? 학설마다 강단점이 있으니까. 절충선은 거기에 중간인 거고, 그 다음에 이번 무과실 책임설이 이거예요, 원래. 왜? 설치관리 하자가 위법행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과실 책임으로. 그러니까 제가 그림을 그렸죠. 용조물에 하자가 있으면 진짜 결과 책임이죠. 여기는 관리 하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고의과실 필요하다. 행위 책임 이렇게 된다는, 과실 책임 이렇게 써놨죠. 이런 두 개의 구도를 갖고 있는데 어느 하나를 해도 이용자로만 생각하면 쉬운데 이용자가 아니라 제3자의 피해도 가지고 있거든. 또 제3의 요소가 개입할 수도 있어. 설치 관리를 하자. 그러니까 그러면 제3의 요소, 방해 요소가 생기면 공무원들은 그 관리층들은 그걸 제거해야 될 의무가 있냐부터 시작해야 되는 건데 제거해야 되거든. 이해돼요? 그럼 고의과실 요소가 들어오는 거야. 행위책임 요소가 들어오는 거라고. 거기서. 근데 봐봐. 어느 하나로 관철할 수 없단 말이야. 우리 판례들은. 왜? 케이스마다 다 달라. 그리고 사바사야, 사바사. 케바케. 미안해.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 판례들이 많은 거지. 근데 정확하게 이런 거지. 그러니까 판례를 보려면 주관적 요소들, 그죠? 그것들을 가지고 들어온 케이스는 어떻게 돼? 첫 번째, 원인이 제3자적 요소가 있느냐는 거지. 그죠? 두 번째는 자연재해 문제. 기억해 두세요. 그렇게 보면. 그 다음에 제3자에 대한 피해 보상의 문제. 그러니까 지금 매항리 사건, 매항리 전투기 폭격사, 그 다음에 공항 주변 인근 주민의 소음 문제. 전부 다 뭐야? 주관설적 사고 방식으로 해결하잖아요. 이해돼요? 그 다음에 면책사유는 여러분 알다시피, 그죠? 불강력. 예측 가능성도 없고 회피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건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하자의 개념은 요거죠. 그러니까 보통 일본 판례의 세 가지 원칙, 영조물 책임의 첫 번째 하자는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의 결여. 두 번째는 무과실책, 고의가실 필요하지 않고, 세 번째는 재정적 사유는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 스토리 우리 그대로 있죠, 다. 그죠? 원래 기본은 무과실 책임인데 이게 하자를 전제로 하잖아요. 그럼 하자가 어느 정도 기여했을 거냐? 즉 설치관리의 하자 고의.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 알다시피 그 고의는 주관적 고의가 아니라 그랬잖아. 그걸 객관화 시켜버린다 그랬잖아. 일반적 보호 의무라고. 그죠? 안전 의무라고 그랬잖아. 이해되셨죠? 스토리는 이렇게 돼. 그렇게 나서 봐야 돼. 그래야 판례를 봐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 죄송합니다. 그래서 일본 전문도 써놨잖아요. 3번 보세요. 이것도 문제죠. 손해배상 책임 누가 질 거냐? 그죠? 두 가지였죠. 사물의 귀속 주체가 진다. 그죠? 5조죠. 비용 부담자도 진다. 그럼 비용 부담자는 실질적 비용 부담자, 형식적 비도 포함다죠. 근데 케이스는 어떻게 돼요? A 지방은 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대외적으로 지출한 자에 불과하다. 그럼 뭐예요? 형식적 비용 부담자죠. 실질적 비용 부담자도 책임지지만 형식적 비용 부담자도 진다 이거죠. 6조 보시고. 그래서 도로에 관해서 그랬잖아요. 사무의 기술교체 관리청이 누구냐? 이렇게 나온다고. 비용 부담 어떻게 하냐? 그죠? 국가, 보세요. 이건 국도이니까 지방단체장 위임됐으면 뭐예요? 위임사무죠? 위임사무의 비용 부담자는 국가죠. 그죠? 실질적 비용 부담자. 그럼 형식적 비용 부담자는 누구예요? 이제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 그럼 지방자치장한테 6조에 가보면 어떻게 돼요? 비용을 아니면 비용 부담자. 근데 이 비용 부담자에는 실질적 비용 부담도 포함되고 형식적 비용 부담자도 포함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금방 풀 수 있지. 그죠? 4번 보세요. 국가비상 받기 위한 제기한 소송, 민사소송으로 제기해야 된다. 매일 그 행정소송법 참여. 그죠? 국가배상 청구권의 법적 성질. 공법설, 사법설. 교수님 대부분 뭘로 봐요? 공법설로 보고 실질적 당사자소송 문제를 해결하죠. 근데 우리 판례는 뭘로 봐요? 국가배상법은 민법에 특별법에 지나지 아니한다. 그래서 뭐예요? 사건설, 민사소송을 해야 된다. 이거죠. 보세요. 민사상 손해배상 특별법이 정하는데 불과하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사법, 민사상 제기한다. 많은 논점들이 있어요. 그걸 다 제가 하나의 일목요연을 정리하려면 여러분 저한테 진짜 엄청난 논을 대야 돼. 근데 그렇게 하기 싫으니까 기출문제 안에서 논점만 해결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계속 들으셔서 알겠지만 제 행정법의 깊이가 장난 아니에요. 책을 쓰자니 게을르고. 여러분들이 행정법 강의 듣는 거 보면 답답해. 강사들 뭐 가끔 짧게 듣는데 모르고 강의해. 내가 보기에 책 몇 권 안 읽었어. 그러니까 교수님 책 외워가지고 그냥 강의하는 거야. 이게 뭐예요? 과외하듯이 강의를 해. 학원 강의를 과외하듯이. 그죠? 특히 변호사들 판례만 드립대치가 좋아한다고. 되게 짜증나. 왜냐면 행정법의 기본 원리, 법학의 기본 원리, 그죠? 법이론이나 법칙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전혀 없는 법 실정주의가 모르는 강의. 그죠? 짜증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히려 변호사들이 강의촌에 들어와가지고 행정법 수험생의 행정법 수준이 낮아졌어. 제 개인적인 생각. 주관식 채점해 보면 금방 알아. 그죠? 나중에 또 쓸데없는 이야기는 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